이제 대한민국도 핵무기와 핵잠을 보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원자력 이용에 관한 권한이 미국에 종속되었는데요.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서도 원자무기의 연구 및 개발 등 군사 목적의 이용은 철저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이런 굴레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고 핵무장의 명분과 당위성의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바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때문이죠. 이미 군사핵을 보유했다고 여겨지는 북한에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이 더해진다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자유연합 세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북한의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북한의 세력 확대를 그대로 망치했다가는 간지러워서 놔뒀더니 수염 뽑자고 덤벼드는 현재 중국 꼴이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견제하기 위해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전력, 특히 핵미사일과 핵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 북한의 잠수함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에는 SLBM 발사관 10개가 달려있어 중거리 SLBM인 북극성 장착이 가능한 본격적인 전술핵을 이용한 공격 잠수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보면 조만간 핵어뢰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기존 운영하던 잠수함들도 같은 형태의 공격형으로 개조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김군옥 영웅함이 북한 핵전략무기의 새로운 표준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는데요. 사실 북한은 지난 2015년부터 SLBM 발사를 시험해 왔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SLBM은 이름처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 이른바 상호확증 파괴를 대표하는 무기체계로 꼽힙니다. 잠수함의 특징이자 장점인 은밀성 덕에 추적이 어려워 보복 공격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때문에 SLBM 탑재 잠수함 개발은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공통적인 의지였고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즉 SSB에는 전 세계 6개 국가만이 보유 중입니다. 만약 북한이 그들의 말처럼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완성했고 공표한 대로 잠수함의 동력 체계까지 바꾸게 된다면 전 세계 7번째의 SSBM 보유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적에게도 본토 타격만큼은 허락한 적이 없는 미국에 북한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부기관은 2014년부터 그 징조를 파악, 북한의 잠수함 장착용 수직 발사관의 사실 여부와 성능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5년 잠수함에서 수중 사출되는 SLBM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위협은 현실화하였죠. 그 이후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기술 수준을 증명이라도 하듯 꾸준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실전용 SLBM으로 평가받는 북극성3와 전술 SLBM인 화성11 그리고 과거 북극성5보다 덩치를 키운 대형화 SLBM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당시로서는 북한이 SLBM 기술을 완전히 갖추는데 수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요. 지금도 북한 SLBM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대다수 전문가는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이 정상적인 운항은 불가능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도 그럴 게 김군옥 영웅함은 기존 로미오급 선체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배수량 1800톤 규모에 불과한 로미오급의 선체를 억지로 늘리면서 함교의 크기와 길이만 늘어진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에서 선체의 지름을 그대로 둔 채 길이만 늘리는 증가 설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선체 연장이 수중항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수압은 보통 10m당 1기압씩 높아지는데요. 재래식 잠수함의 평균 작전 심도는 200에서 300m에 달합니다. 그런데 선체 직경은 그대로 두고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크기만 키우기 위해 앞뒤로 잡아내린 김군옥 영웅함 형상으로는 이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지난 2021년 북한이 1800톤급에 불과한 로미오 선체를 기반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첩보가 나왔을 때도 비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잠수함 선체를 잘라 연장한 후 땜질한 정도로는 SLBM의 발사 충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김군옥 영웅함이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나 북한의 잠수함 기술력을 얕잡아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성능과 상관없이 북한이 핵공격이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그것만으로도 우려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또한 과거에 그랬듯 수년 내 전력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텐데요. 그만큼 안보에 있어 방심만큼 위험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누구도 바라지 않던 그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기술력과 북한의 군사무기를 맞바꾸는 군사협력이 시작된 것이죠.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과 미사일 등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북한에서 해당 군사물자를 공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각종 첨단 기술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미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의지는 이전부터 확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미 2021년 핵추진 잠수함을 5대 전략무기로 공표했고, 비록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서도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무리로 부상해야 합니다. 월등한 성능으로 세계 최장 자망시간 기록을 경신한 장보고3도 3주가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자망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기습적인 공격도 가능합니다. 이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으로선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이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에 공개된 김군옥 영웅함도 대형 4개, 소형 6개 발사관이 달려 총 10기의 SLBM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SLBM의 위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뒤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제야말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수함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잠수함 보유 수량만 따져도 세계 6위에 달하며 잠수함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도 과거보다 급상승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독자적으로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을 개발했으며 세계 7번째로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죠. 물량만으로 따졌을 때 북한의 잠수함 보유량은 세계 4위에 해당하지만 잠수함 전력 비교에서만큼은 한국보다 확연한 열세를 보입니다. 현재 약 70척으로 파악되는 북한의 잠수함들은 소형 잠수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애초에 자막 능력과 은밀성이 중요한 잠수함의 특성을 고려하면 성능에서부터 게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산무기와 마찬가지로 잠수함 역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기초기술력, 산업 역량이 필요한데 북한은 대한민국과 비교조차 힘들 정도로 낙후된 산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잠수함의 자망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중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압력차를 이겨낼 고장력강을 생산할 능력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김군옥 영웅함이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리라 추측되는 또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한데요. 즉 북한은 심도 200에서 300m를 넘는 깊이로 내려갈 수 있는 고장력강 생산이 불가능하며 수십 년 된 선체를 재활용한 김군옥 영웅함은 실전 배치조차 힘든 전시용 무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장보고급 잠수함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이며 배치2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2는 수상 배수량 3,600톤급의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은밀성이 뛰어나고 수동 작전 능력과 탐지 능력이 뛰어나며 SLBM 탑재가 가능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중인데요. 여기에 장착되는 SLBM 역시 발사대, 즉 잠수함 선체의 손상 위험과 발사 위치 노출 우려가 큰 할런치 방식이 아닌 폴드런치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사 위치를 숨긴 채 이동하면서 발사한다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이점을 살릴 수 있죠. 또한 폴드런치 방식으로 개발된 한국형 SLBM은 수면 아래서 발사한 미사일이 수면 위로 올라가 점화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미사일 점화시 발생하는 열로 잠수함 선체가 손상될 일이 없게 됩니다. 이미 한국은 SLBM 수중 발사장치 개발에 나선 상황으로 올 12월엔 시제품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수중 사출 시험을 진행한 후 장보고3 도산 한창호급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에 유리하다 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없고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인데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전세가 바뀌었고 전장의 상황이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견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인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갈등이 고조됐을 때 우리의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핵잠이 출동한다면 텐진과 칭다오를 방어하는 중국 북해함대와 상해를 담당하는 중국 동해함대는 발이 묶입니다. 하루 1000km를 이동하는 한국형 핵잠이 어디에서 떠올라 중국 본토를 향해 SLBM을 날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력만으로도 7년 내 핵잠수함 건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우리가 고농축 핵연료를 보유한다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미 미국과 미의회가 호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전례를 만들어줬고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무장의 명분까지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전술한 대로 우리 해군은 2018년 진수한 3000톤급 도산한창호함을 시작으로 장보고3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 3600톤급의 현장 배치까지 마무리되면 그 다음 건조할 4000톤급 잠수함은 분명히 원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요원했던 희망사항이 아닌 우리가 당면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